27번. 자손에게 유전되는 형질이 아닌 것은 먼저 그죠, 몸무게가 맞겠죠. 그죠. 몸무게는 환경의 영향이죠. 많이 먹으면 찌고. 자, 28번.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가닥을 3가지만 서술하시오. 자, 아까 완두랑 반대로 쓰면 됩니다. 자, 유전 연구가 어려운 가닥. 한 세대가 매우 길다. 그죠. 한 세대가 길다. 인위적인 교배가 어렵다. 그죠. 인위적인 교배가 어렵다. 다음에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고,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다. 치명적인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죠. 자, 2번 형질에 대한 순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 왜요? 웨이커플 같은 거 순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쌍꺼풀 웨이커플 같이 간단하고, 이제 쌍꺼풀이든 웨이커플이든 사실 생존에 어떤 위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애들은 잡종이 보통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잡종 강세라고 불리는 어떤 현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유전자 중에 뭐 어떤 유전자가 있다고, 뭐 R 유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봐봐. 라지 R, 스몰 R 유전자가 있는데, 라지 R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해요. 어떤 A라는 형질에 대해서는 라지 R 유전자가 형질이 유리하고, B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스몰 R이 유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라지 R, 스몰 R이 많은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생존율이 높아서. 이런 걸 이제 잡종 강세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이 잡종 강세 형상 때문에 생존에 직결되는 어떤 유전자들은 이런 형질에 대한 순종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잡종이 많기 때문에. 3번. 형질이 간단하여. 근데 이거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알 필요는 없고. 자, 3번. 형질이 간단하여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복잡하죠. 인간은 성질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고, 4번. 한 세대가 길어서 연구 결과를 빨리 알기가 어렵다. 그죠? 한 세대가 길어서 연구를 빨리 알기 어렵고, 5번. 자손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자손의 수가 많아야 많은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한 거니까 신뢰도가 높죠, 연구에. 그래서 5 맞죠. 30번. 사람의 유전 형질은 완두와 달리 어렵다. 이거 28번이랑 동일. 자, 넘어갈게요. 31번. 자, 다음 그림은 어떤 집안은 ABO식 혈액형 가계도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때 지금 가와 달을 아예 비워놓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네. 자, 먼저 봅시다. 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지금 부모 볼게요. 부모 세대. 자, B땡형일 거고, 가는 모릅니다. 아직. 가는 모르고. 자, 이 중에 지금 O형 자손이 있어요. 그죠? O형 자손이 있다는 건 나와 다 사이에 O형 자손은 O를 하나씩 받았다는 거니까, 가와 이제 B형 부모한테서 각각 O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O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형 부모도 B5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자, 그 다음에 지금 A형인 지금 자손이 있어요. 그러면 A형을 지금 B형 엄마한테 받진 않았을 테니까 아빠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아빠가 A5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A형 혈액형이고 A5 유전자형이다. 자,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지금 아빠한테 B를 받았으니까 B형일 거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는 O형을 받았으니까 B5겠죠. 그래서 B형인 거겠죠. 그래서 나의 유전자형은 B5. 자,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모두 쓰시죠. 다는 말 그대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AB, AO, 혈액형이니까, 유전자형이라고 안 했으니까. 사실은 AB, AO, BO, O를 다 가질 수 있는 거지만 혈액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AB형, A형, B형, O형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자, 32번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록생명은 X염색체 상에 있는 열성 이제 유전자죠. 자, 1번 반성 유전의 예이다. 그죠? 반성 유전의 예입니다. 반성 유전이 뭐야? 성염색체 상에서 이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있는 대립 유전자에 의해 유전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빈도가 다른 거. 그죠? 2번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죠. 아, 여기 1번 골라야겠네. 그죠? 자, 남자는 왜냐면 하나만 있어도 이제 그죠? 생명이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X 두 개 다 이제 생명 유전자여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여자가 아니라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자리 바꿔줘야죠. 3번 정록 생명에 대한 대립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 거겠죠. 자, 4번 아버지가 정록 생명이면 딸은 모두 정록 생명이다. 자, 아버지가 정록 생명이야. 그럼 X'Y를 가졌단 소리죠. 엄마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 그럼 엄마가 그냥 정상이라고 해봐. XX. 그러면 딸은 XX' 보인자니까 정록생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엄마가 뭐 X, X' 뭐 이렇게 다 가지면 정록생명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정상 엄마의 경우에는 정록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 X. 5번.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X'X'을 가질 거고 자, 아빠는 정록생명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Y 유전자. 어차피 왜냐면 아들은 아빠한테는 Y 유전자를 받을 거고 엄마한테 X 유전자를 받을 거니까 무조건 X'Y. 즉 아들은 모두 정록생명이 맞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33번 다음 표는 새 아이와 그 부모의 ABO식 혈액형을 나타낸 것이다. 세상의 부모는 각각 한 명씩만 아이를 낳았다. 즉 가나다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1대1 대응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네. 그지? 자, 그랬을 때 자, 먼저 봅시다. 자, 기억 부모부터 볼게요. 자, 기억 부모의 경우에는 자, 지금 A인지 A온지 모르고 그 다음에 B온지 B인지 모르죠. 그러면 사실 모든 조합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니은부터 봐야 돼. 그지? 니은. 자, 니은은 A인지 A온지 모르겠지만 부모 둘이 다 A형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A 하나 비워놓고 A 하나 비워놓고 이렇게 지금 교배를 했는데 자, 그런데 가나다를 보면 B형과 AB형이 있단 말이야. A형끼리 결혼해서 절대 B형을 낳을 순 없으니까 니은은 이제 O형, 나와만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O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자손이 O형을 이렇게 O를 하나씩 받아서 O형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가나다 연결할 때 이제 나가 니은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은 AB형 부모와 O형 부모가 이제 만나서 교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쪽 O형 부모한테서는 O를 무조건 하나 받을 테니까 그리고 AB형 부모한테는 A나 B 중에 하나를 받을 테니까 AB형 절대 나올 수 없고 B형만 나올 수 있죠. B형을 이렇게 받으면 BO형으로 이제 B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는 이제 가와 이제 디귿이 연결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다는 기억과 연결이 될 거고 자, 봅시다. 자, 지금 A형, B형 부모끼리 만나서 근데 여기가 A인지 A온지 B온지 B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A, B형 그냥 자손이 나온 거야. 그지?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알 수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연결할 수 있다. 자, 34번 다음 표는 가족 가와 가족 나의 귓불 모양과 보조개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귓불 모양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다 분리형인데 딸이 부착형이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분리형이 우성, 그죠? 부착형이 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가에서 또 보조개가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또 없는 애가 나왔으니까 또 있는 게 우성, 그 다음에 없는 게 열성이라는 거 지금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열을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귓불은 뭐 T 유전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라지 T, 스몰 T로 표현하고 보조개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A라고 할 거예요. 라지 A, 스몰 A. 자, 귓불이 지금 보면 가족 가에서 딸 기억이 부착형이니까 스몰 T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분리형이니까 라지 T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스몰 T를 엄마 아빠한테서 하나씩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몰 T를 다 엄마 아빠 갖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엄마 아빠는 잡종 유전자형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딸 기억이 보조개가 없어요. 스몰 a, 스몰 a. 근데 엄마 아빠는 라지 A 하나씩 이상은 가져야 되는데 스몰 a를 하나씩은 받아야 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잡종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족 나 볼게요. 가족 나는 아빠, 엄마가 둘 다 열성형질 갖고 있으니까 아들도 열성형질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조개의 경우에 이제 아빠는 없고 엄마는 있는데 이제 아들 니은이 이제 또 있네요. 아들 니은도 있는 거니까 자, 요거는 사실 아빠는 없으니까 스몰 a, 스몰 a고 엄마는 있으니까 라지 a가 하나 이상 있을 거고, 그죠? 아들은 어쨌든 엄마한테는 라지 a를 받고 아빠한테는 스몰 a를 받아서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사실 가족 나의 엄마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기억. 자, 기억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귓불 모양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같으시죠. 둘 다 잡종 유전자형입니다. 니은. 보조개가 없는 것이 있는 것에 대해 우성이다.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성이다. X. 자, 디귿. 기억과 니은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귓불 모양이 부착형이고 보조개가 있을 확률은 50%이다. 자, 지금 일단 기억과 니은 둘 다 부착형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100% 부착형인 자식을 낳을 거니까 이제 부착형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보조개가 있을 확률 봅시다. 자, 지금 기억은 스몰 a, 스몰 a고 그 다음에 아들 니은은 이제 라지 a, 스몰 a죠. 그러면 무조건 딸 기억한테서는 스몰 a를 하나 받을 거야, 자손이. 그죠? 그 다음에 아들한테서는 요 아들 니은한테 요 기억 니은이니까 자, 니은한테서 보조개가 있으려면 라지 a를 받아야죠. 라지 a, 스몰 a 중에 받을 확률 이제 2분의 1에서 50%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입니다. 자, 어떤 집안의 미맹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35번 볼게요. 자, 지금 요 일단 라지 T, 스몰 T라고 해준 걸 보니까 미맹이 열성이라는 건 알려줬네요. 그래도 열성이라는 걸 알려줬는데 자, 뭐가 문제야 지금? 상염색체, 성염색체인지를 몰라요. 자, 일단 Y염색체 유전은 아닙니다. 왜냐면 봐봐. 지금 딸들이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Y염색체 상에서 유전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미맹은. 그럼 X염색체 상에서 이제 유전이 되는데 그럼 미맹이 일단 뭐 예를 들어 성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미맹이 X'이라고 하고 정상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맹 여자가 X, 이거 안 보이네. 자, X', 이 엄마가 X'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아빠는 정상이니까 XY인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딸이 지금 얘네 딸이 X' 하나 받을 거고 여기서 X를 하나 받을 텐데 그럼 보인자잖아. 그죠? 미맹이 열성이라 그랬는데 보인자면 사실 미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사실로 미맹이라는 거는 이 상염색체상에서 유전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먼저 그럼 미맹 여자 스몰 T부터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죠. 미맹인 사람들. 자, 가의 경우에는 라지 T를 하나 이상 갖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봐봐. 이 미맹 딸이 스몰 T를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았을 거기 때문에 가도 스몰 T를 하나 갖고 있긴 해야 돼. 그지? 따라서 가는 라지 T, 스몰 T. 이 번외로 이제 이 스몰 T 딸의 이제 오빠와 남동생 보면은 라지 T를 하나씩 가한테서 받긴 했지만 무조건 엄마한테서 스몰 T를 하나씩 받을 거기 때문에 얘네도 다 잡종이죠, 지금. 36번. 다음 그림은 어떤 집안의 미맹 가계도이다. 자, 성모와 진영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미맹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여기서 똑같은 이유로 지금 정상 아빠 밑에서 지금 미맹인 딸이 태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성염색체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도 이렇게 딱 보이고요. 자, 그럼 상염색체 유전 똑같이 T 유전자 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영이는 스몰 T겠죠. 우성열성도 안 알려줬네요. 여기서는 우성열성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진영이네 집에서 정상인 엄마 아빠끼리 결혼해서 진영이, 미맹인 애가 나왔으니까 이제 진영이가 가진 미맹 형질이 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성 상염색체인 거, 열성 상염색체에 있다는 거 미맹 유전자가 확인을 다 했죠, 지금. 자, 요 상황에서 자, 지금 그럼 진영이가 가진 건 스몰 T라는 걸 알 수 있고 성모는 자 봅시다. 자, 지금 성모네 부모님 보면 성모네 아버지는 라지 T 유전자를 하나 이상 가질 거고 어머니는 스몰 T 유전자를 가지실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성모도 라지 T 유전자를 아빠한테 받긴 했어도 그래서 스몰 T 유전자를 엄마한테 무조건 하나 이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성모랑 진영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미맹일 확률은 자, 진영이한테는 무조건 스몰 T를 자녀가 받을 거고 성모한테는 라지 T를 받아야 이제 스몰 T를 받아야 미맹이겠죠. 스몰 T를 받아야 미맹일 테니까 그래서 스몰 T를 받을 확률, 라지 T, 스몰 T 중에 스몰 T를 받을 확률이 2분의 1, 답은 50%,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복잡하다, 그지? 보조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우리는 상념색체, 그리고 있는 게 우성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먼저, 요 가족 보면, 자, 보조개가 있는 부모에서 없는 자식이 나왔죠. 그러면,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 그 다음에 없는 게 열성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동그라미 친 가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성인지 상인지를 보려면 얘를 볼 수 있죠. 자, 먼저 여자도 걸리는 거 보니까 여자도 보조개가 없는 거 보니까 Y염색체상은 아니고. 자, 지금 보면은 보조개 유전자가 성염색체상에 있으려면 얘가 말이 안 되네요. 지금 보조개가 없는 게 열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요 가족을 또 보면 자, 만약 성염색체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조개가 있는 게 X, 없는 게 X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그리고 열성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뭐 엄마가 X 프라임인지 XX인지 모르고 아빠는 정상이니까 XY일 거야. 근데 지금 여자애가 아빠한테 무조건 정상 유전자 X를 하나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절대 보조개가 없을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조개가 없으니까 얘는 성염색체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있는 걸 라지 B, 없는 걸 스몰 B라고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없는 거 일단 스몰 B 다 쓰고 시작할까요? 자, 이렇게 다 쓰고 시작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왼쪽 가족 보면 아빠가 지금 라지 B를 하나 이상 갖고 있지만 이제 여기 왼쪽 첫째 아들이 스몰 B를 무조건 아빠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지 B 스몰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긴 엄마가 스몰 B이기 때문에 정상인 자식들도 무조건 다 라지 B 스몰 B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상이 아니라 보조개가 있는 자식들도 라지 B 스몰 B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가족 볼게요. 오른쪽 가족은 엄마가 라지 B 보조개가 있는데 라지 B 스몰 B인지 라지 B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아빠한테서 스몰 B를 무조건 다 받았기 때문에 스몰 B를 하나씩은 다 받았는데 보조개가 있기 때문에 라지 B, 스몰 B 모두 다 잡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엄마는 알 수 없어 일단. 그지? 자, 요런 상황에서 가의 유전자형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 문제 라지 B, 스몰 B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각각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냐라고 하면 엄마로부터는 보조개에 있는 유전자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는 보조개 없는 유전자 받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38번. 다음은 미맹 유전에 대한 설명이다. PTC용에게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미맹이라고 하며 정상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이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내지 않았는데, 그죠? 열성 형질이라는 거 방금 문제 여러 개 풀면서 앞에 35번, 36번 풀면서 알았죠? 열성 형질이다. 정상 유전자가 라지 T, 미맹 유전자가 스몰 T라면 미맹인 사람 유전자는 스몰 T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39번 쌍둥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같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2번 일란성 쌍둥이는 남녀 성별이 항상 같습니다.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XX 염색체, XY 염색체도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3번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염색체도 관련이 없어. 그지? 4번 난자 한 개의 정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일란 쌍둥이 된다. 이거 아니랬죠. 그죠?
자, 일란스 쌍둥이 어떻게 된다고?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그냥 멀쩡히 들어와서 수정란이 됩니다. 이 수정란이 이세포기를 거칠 때 이세포 배에서 이제 하나의 막 안에서 두 개의 이렇게 개체가 독립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일란스 쌍둥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난자, 하나의 정자가 이제 만나는 거다. 5번. 쌍둥이 연구를 통해 형질이 유전과 환경 중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죠. 답은 4번. 40번.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에 일란 쌍둥이를 둔 어떤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명을 잃어버렸다. 그 후 12년이 지난 어느 날 공원에 놀러왔던 사람에 의해서 늑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이 발견되었는데 그 소년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아이로 판명이 되었지만 네 발로 기어다녔으며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 울음소리만을 내었다. 자, 이 늑대 소년이 예전에 잃어버린 아이라고 판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지금 네 발로 기어다니고 말을 하지 못하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었다. 사실 사람 같진 않죠. 하지만 이 소년이 잃어버렸던 건 줄 알았던 이유는 어떤 유전 형질인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유전자 때문에 알아봤던 거겠죠. 3번입니다. 자, 41번. 표는 가족관계에 따른 지문의 유사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기억. 지문은 유전된다. 자, 지금 보면 일란성 쌍둥이에서 그죠? 지문이 매우 유사하고 아버지 자녀는 반만 비슷합니다. 엄마도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제 그리고 부부는 남이니까 그죠? 거의 유사도가 떨어져. 일란스 쌍둥이도 부모는 같기 때문에 반 정도는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문은 유전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니은 지문은 아버지 유전자 아니죠. 지금 아버지 자녀가 반밖에 안 닮았다는 건 나머지 반은 엄마랑 닮았다는 거니까 엄마도 이제 결정된다. 다음에 디귿.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지문 유전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는 지문 유전 환경의 영향을 살짝 받는 거겠지. 0.05%가 있잖아. 그치? 환경의 영향을 살짝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지문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제 물론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살짝 있는데 그 양수의 흐름 때문에 살짝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같은 배, 같은 자국 안에 들어가 있어도 양수의 흐름은 사람마다 닿는 게 달랐을 거 아니야. 그치? 일란 쌍둥이여도. 그래서 0.05%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X 답은 1번. 기억만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봅시다. 다음 표는 석진이와 그 형제들의 형질이다. 셋 중에 둘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일란 쌍둥이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키, 몸무게, IQ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형질들이지만 혈액형은 절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죠. 따라서 혈액형이 같은 석진이와 형진이가 석진, 형진. 그죠? 얘네들은 진짜 놀림인가 봐. 형진, 이 두 사람이 일란성 쌍둥이일 것이다. 자, 넘어가서 43번. 자, 지금 43, 44 연계된 문제네요. 보조개 형질에 관한 과계도이다. 자, 우리는 상념색체고 있는 게 우성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 한번 하나씩 반박을 해봅시다. 자, 먼저 있는 게 우성이냐 없는 게 우성이냐는 요걸로 알 수 있죠. 자, 지금 보조개 있는 부모 밑에 없는 자식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절대 열성 부모 밑에서 우성인 자식 태어날 수 없죠. 따라서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번째 가족 때문에 보조개가 있는 게 우성, 그 다음에 없는 게 열성이구나. 자, 그 다음에 얘가 상념색체인지 성념색체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자, 먼저 여자도 걸리니까 Y염 색체상 유전은 아닐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X염 색체상 유전일 텐데 이제 일단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고 없는 게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있는 게 X, 없는 게 X'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가족에서 엄마가 X'을 갖고 있으면 아들이 무조건 X'을 하나 받아서 X'Y가 돼야 되는데 그럼 보조개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보조개가 있죠. 따라서 얘네는 상념색체구나 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일단 보조개는 비유전자라고 해보면 없는 거에 스몰 b 쓰고 시작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족의 아빠는 라지 B를 하나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와 지금 여기 딸 아들 하나씩 있는 딸 아들은 아빠한테 라지비 유전자를 하나씩은 받았을 거고, 왜냐면 보조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엄마한테 무조건 스몰비를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둘 다 이제, 그럼 아빠는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죠? 가와 그 다음에 가의 여동생 둘은 이제 잡종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봅시다. 자, 엄마 아빠가 라지비를 하나씩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조개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와 그 다음에 나의 형 둘 다 스몰비란 말이죠. 그럼 얘를 하나씩 부모한테서 받았겠죠. 그럼 스몰비를 하나씩 부모가 갖고 있었겠네. 자, 지금 나의 형제들은 라지비가 하나 있다는 것만 알지 나머지 하나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자, 43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조개가 있는 것이 열성이다. 보조개가 있는 것이 열성, 보조개가 있는 것이 우성이죠. 그죠? X. 2번 보조개는 맨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 유전이 된다. 보조개는 맨델의 유전 원리에 따라서 유전이 되고 있죠. 2번. 자, 3번 가는 어머니에게서 보조개가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서 물려받았죠. 아빠한테서 물려받았다. X. 아빠한테서 물려받았다. 자, 4번 나의 유전자형은 잡종이다. 나는 지금 스몰비 순종입니다. 그죠? X. 5번 이 가계도에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이 총 3명이죠. 지금 첫 번째 가족의 아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의 첫째, 둘째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4번 가와 나가 결혼을 한대요. 자, 가는 지금 라지비 스몰비, 그 다음에 나는 스몰비인데 요 자녀가 보조개가 있을 확률. 자, 물론 여기 지금 나 엄마한테는 스몰비를 무조건 받을 겁니다. 대신에 가 아빠한테서는 이제 라지비를 받을 확률 2분의 1이겠죠. 라지비를 받을 확률 두 개 중에 하나, 2분의 1. 답은 3번, 50%다. 자, 넘어갈게요. 45번.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가계 유전가계도. 내가 이거 풀어봤는데 얘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물론 정록생명을 교과서에서 뭐 X염색체, 열성유전이라는 거 배웠지만 얘는 성인지 상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열성인지 우성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죠.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정록생명이 성염색체, X염색체, 열성 유전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번 풀어보자고. 정상은 X, 정록생명은 X'이라고 해봅시다. 자, 1번의 경우에는 XY겠네요. 그죠? 2번의 경우에는 X,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X'Y, 그 다음에 4번은 X,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릅니다. 자, 1, 2번의 자녀 5, 6번을 볼게요. 자, 5번은 일단 아빠한테서 X를 무조건 하나 정상 유전자를 받았을 거고 엄마한테선 뭘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은 2번, 5번 알 수가 없고 6번의 경우에는 엄마한테서 정상 유전자 하나 받긴 받았네요. XY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 4, 7, 8 가족 봅시다. 자, 3, 4, 7, 8. 7번의 경우 X'이어야 정록생명인 여자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겠지,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XX'. 4번이 이제 XX' 보인자가 되겠네. 8번은 이제 엄마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받아서 XY 정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 7, 9, 10 가족을 보면 자, 엄마한테서 무조건 X'을 하나 받은 X'Y 10번 아들은 이제 무조건 정록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9번의 경우에는 아빠한테서는 X, 엄마한테서는 X'을 받았을 테니까 9번은 보인자가 되겠네요. 자, 기억! 9번은 정록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죠. 보인자니까. 니은 6은 2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아빠한테 Y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정상 유전자 받았겠죠. 맞고 디귿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2번하고 5번 총 2명입니다. 그죠? X 리을 6과 7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록생명의 확률. 자, 먼저 6번 7번 사이에서는 아빠가 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딸은 이제 X'을 가지죠. 딸의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그래서 딸의 경우에는 X'을 100%의 확률로 갖습니다. 근데 엄마가 또 정록생명이기 때문에 X'Y 아들이 태어나면 다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100%의 확률로 또 무조건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죠.
따라서 XXXY가 또 각각 50%의 확률인 걸 감안하면 X'Y가 태어날 확률 50%이기 때문에 50%의 확률로 정록생명이다. 답은 X. 답은 기억, 니은만 답이고 1번입니다. 46번 어느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냈다. 1, 2, 4, 5를 보면 먼저 정록생명 이제 정상 부모 밑에서 정록생명이 나왔으니까 정록생명이 열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상인지 성인지도 여기서 또 알 수가 없어요. 상인지 성인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상인지 성인지 알 수 없다. 그죠? 상인지 성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문제는 아니긴 한데 우리는 성염색체인 거 알고 있으니까 X염색체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풀어줍시다. 정상을 X, 정록생물 X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4번이 X 프라임 Y죠. 그 다음에 6번도 X 프라임 Y, 11번도 X 프라임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5, 4, 5 가족을 먼저 보면 자, 미안해요. 자, 1번 보면은 X 프라임을 일단 2번 아빠가 XY 정상이기 때문에 X 프라임 유전자를 엄마한테서 받았을 겁니다. 4번은.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정상이긴 하니까 X 유전자도 갖고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1번이 보인자가 되겠죠. 자, 5번 자식의 경우에는 아빠한테 무조건 정상 유전자 X를 하나 받았고 엄마한테 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모른다. 자, 그 다음에 5, 6, 90, 11 가족부터 봅시다. 자, 지금 11번을 보면 X'Y를 무조건 하나 갖고 있죠. 근데 아빠한테서 Y를 받았을 거기 때문에 X'은 엄마한테서 받았을 거야. 따라서 5번은 X'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5번이 X'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5번이 보인자였다. 그 다음에 90번은 다 XY, 10번은 그냥 정상이니까 XY일 거고 9번 볼게요. 9번. 9번은 지금 여자애잖아. 근데 6번으로부터 X 프라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5번에서는 X를 받아가지고 이제 XX 프라임 보인자가 될 겁니다. 저는 3, 4, 8 가족 볼게요. 3, 4, 8 가족. 자, 3번은 X 정상 유전자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 알 수 없죠, 지금. 자, 8번의 경우에는 아빠한테서 무조건 X 프라임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를 엄마한테서 하나 더 받았겠죠. 그래서 XX 프라임 보인자가 됩니다. 7번은 정상이니까 XY겠네요. 자, 요 상황에서 지금 봅시다. 1번. 3과 5의 유전자형은 확실히 알 수 없다. 5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3만 확실히 알 수 없어. 그죠? X. 2번. 4는 2로부터 지금 정록생명인 유전자를 불려받았다. 지금 4번은 아빠로부터 Y를 받았고 엄마로부터 X 프라임을 받은 거죠. 따라서 1로부터 정록생명을 받았다고 해야 맞는 거죠. X. 3번 7과 8 사이에서 정록생명이 딸이 태어날 확률이 50%다. 지금 7과 8 보면 XY와 XX 프라임이 지금 딸이 태어날 확률이니까 이미 딸이 태어날 확률이죠. 딸이 태어날 확률. 그럼 7과 8 사이에서 정록생명인 딸이 태어날 확률은 자, 먼저 XY 중엔 X를 하나 받아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근데 X를 이미 하나 받았다는 요 시점에서 정록생명이 딸이 태어날 확률은 빵인 거죠. 그죠? 그래서 빵 퍼센트 X. 4번 9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XX 프라임 보인자기 때문에 갖고 있다. 따라서 X. 5번 11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자, 어떻게 받는지 봅시다. 11의 정록생명 유전자 X 프라임은 아빠로부터 Y를 받았을 테니까 엄마 5번으로부터 왔을 거고 이 엄마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1번 엄마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1, 5, 11 이렇게 전달된 게 맞죠.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마지막 이제 중학교 과학시험 다들 잘 치기를 선생님이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